뭐 윤여정 배우도 이번에 상 받았죠. BTS 국위 선양하고 있죠. 우리 주유소 DNA 찍지. 하고 있. 그래 우리 주유소 찍- 찍고 헤이, 주유소? 있지. 주식 투자 개념 주유 코너 주유소의 이소장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잘 확인해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 요인들 중에 하나 M으로 시작하는 지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보시죠. 안녕, 반갑습니다. 반가.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말이죠. MSCI 지수입니다. 또 약자야. 풀어봐. M 자, MSCI. 머니 뭐? S 스페셜. 돈은 스페셜. 특별하다. 돈은 특별하다. C 시크리컬? 오 시크리컬? 봐, 이런 거 좀 배워. 아이. 그럼 말이 되잖아. 인터넷. 인터넷. 야, 머니 스페셜 시크리컬 인터넷. 아는 영어 다 나왔지? 네. 자, 이 MSCI는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이너내셔널.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이너내셔널. 이너내셔널. 근데 그 모건 스탠리는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아. 네. 맞아요. 그분. 모건 스탠리는 뭐냐면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세계적인 네. 그 투자 회사입니다. 유명하잖아요. 유명합니다. 그 모건 스탠리가 최대 주주로 있는 이 회사는 전 세계의 자본의 지수화를 생성하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 자본을. 자본. 지수화한다고요? 지수화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모건 스탠리 그 아저씨들이 하는 이 지수가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거죠. 영향력이.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오. 여러분 그 지수라고 할 때 제가 예전에 시가총액 한번 얘기를 했었죠. 네. 네. 코스피의 지수를 산정할 때 일정 어떤 기간에 지금 시가총액의 변동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대신 MSCI가 발표하는 거는 글로벌리하게 발표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발표를 하고 얘네들이 어떤 지수를 만들어서 발표하기도 하고 그 나라의 지수를 또 하기도 하고 얘네들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 뭐 코스피 뭐 코스닥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영향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의 얘네들이 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려고 와, 자료 시간. 짜잔. 짠. 지수가 크게 보면 이게 월드 인덱스 있죠. 네.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 네. 인덱스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론티어가 있어요. 이머징 마켓에 있는 요 지수를 산정할 때 우리 한국의 지수가 들어가서 산정이 되는 거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선생님, 네. 저기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까? L이 없죠. 예. 워드 인덱스랑 프론티어라고 분명했거든요. 어. R이 없어. 폰티어. 이게 착한 사람한테 보여. 그런가? 이제 월드 인덱스 같은 경우는 네. 다 아시다시피 아는 나라야. 네. 그러네요. 다 아는 나라야. 선진국들이네, 우리가. 선진국들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왜요? 근데 왜요? 이 선진국 지수로 편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되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 규모가 일단 규모가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유동성이 풍부해야 되고 아니 부동산 풍부하고 막. 그 다음에 시장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이렇게 아니 얘기해요. 우리 요즘 꽤 유명하잖아요. 그래, 우리 뭐, 엄청- 뭐 윤여정 배우도 아, 이번에 상 받았죠. BTS 국위 그렇지. 선양하고 있죠. 우리 주유소 DNA 찍지. 하고 있. 그래 우리 주유소 주유소 찍- 찍고 헤이, 주유소? 있지. 근데 한국은 규모나 유동성에서는 충분히 조건이 되는데 시장 접근성이라는 부분에서 약간 점수를 덜 받는다는 그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쪽으로 못 넘어가고 있다. 우리 좀 더 개미들이 힘을 내면 되는 겁니까? 개미들은 열심히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정책이나 제도를 만드시는 분들이 또 여기 맞게끔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어줘야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래서 MSCI가 이렇게 지수화해서 발표를 하는데 네. 얘네들이 왜 어떻게 지수를 발표하냐면 얘네들의 기준에 따라서 야 중국 시장이 요즘 많이 크고 있으니까 비중을 얘를 좀 더 늘리는 게 좋겠다. 그러면 누군가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야. 상대적인 거니까. 줄어들어야 돼요? 줄어들 왜냐하면 100% 중에 비율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 그래서 19년도 이후부터 한국이 조금 이 신흥 시장 지수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조금 줄고 있다는 슬픈 사실이 있긴 합니다. 월드로 넘어가는 것도 아닌 오히려 이머징 마켓에서 오히려 줄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상대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내리는 애들이 MSCI라는 겁니다. 그 지수 발표가 왜 그러면 이렇게 이슈가 되냐. 네. 전 세계적으로 MSCI의 지수를 참조하는 그 투자 금액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아니요. 감이 없지? 그거 너무 많겠죠? 네. 많지. 얼마일까? 많지. 12조 달러 정도 된답니다. 자, 자, 제가 하나로 계산해 보면 1경 3,400조, 일경? 경이라고? 경이요? 12조 달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예산도 얘기하면 안 되죠. 안 되지 않나요? 안 되죠. 자, 그런 그 국제적인 자본들이 어떤 이 지수가 발표되게 되면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으로 어떤 목적지까지 가려고 그래. 그래서 그 목적지를 딱 쳤더니 내비게이션이 추천 경로 1, 2, 3을 딱 주면서 자기는 이거 추천하고 딱 뜨잖아. 네. 그지? 그럼 우리 어떻게 해? 첫 번째. 그거 따라가잖아. 네. 그죠? MSCI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내비게이션 원티어. 그렇죠. 원티어죠. 탑티어.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의 지수가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의 주가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외국인 투자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네. 그렇죠. 봐봐, 내가 만약에 미국에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투자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망상 시작됐네. 망상이 시작됐네. 가지고 한국 시장에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나 잘 모르는데 그러면서 뭐 참고할 만한 거 없을까 했는데 이 내비게이션처럼 원티어가 딱 튀어나온 거야. 그래서 MSCI에 들어가서 한국 지수를 딱 봤더니 그 지수에 포함되는 회사들이 이렇게 돼 있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애들도 있고 아 그래? 그럼 이 정도는 내가 참고할 수 있겠네? 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겠네. 근데 지금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MSCI 지수 발표가 5월 중에 있어요. 오.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래서 역시 똑띠. 센스가 갈수록 이제 그래서 준비했어. 짠! 자, MSCI는 1년에 4번 그 리뷰라고 해서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간으로 5월 11일, 한국 시간으로 12일 날 리뷰를 발표를 하거든요. 네. 발표를 하는데 이때 발표를 하게 되면 MSCI 코리아 인덱스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어떤 거를 놓고 어떤 걸 뺀다는 얘기를 해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수, MSCI 지수를 만들 때 영향력이 큰 게 시가총액이 영향력이 큰데 이때까지 있던 애들 중에 주가가 빠지게 되면 시가총액이 내려오게 될 거잖아요. 그럼 그 애들은 빼주고 시장에서 보니까 요즘 많이 크고 있어. 그래서 시가총액 큰 애들을 이제 우리 지수에 편입을 해서 계산할게요 라고 발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모건 형님들이 선택하는 대세가 이제 바뀌는 거구나. 대세 그 종목들이. 그래서 5월에 그게 발표를 하게 될 거고요. 네. 5월에 발표를 하게 되면 실제로 그게 포트폴리오에 반영이 되는 거는 말일경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5월부터는 MSCI로 검색을 하시면 5월에 편출 종목은 뭘까, 편입 종목이 뭘까 엄청나게 추측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미리 그러면 미리 그 주식 그쵸. 상. 모건픽을 찾아서.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방법도 가능은 한데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월 달이 지나갔죠. 2월 달에 분기 리뷰를 할 때 어떤 종목들이 이번에는 편입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 네. 근데 리뷰 결과를 보니까 2월에는 편입 종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그럼 나가리.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거예요? 바뀌는 게 없이? 바뀌는 거 없이 할 수도 없었다는 있어. 그 제가 참고로 2월 달 얘네들 발표할 때 어떤 종목들이 이번에 편입될 거야라고 예상했던 게 뭐냐면 그 큰 때림. 빅히트. 이거 뭐 퀴즈 프로그램입니까? 네네네. 요즘에 하이브로 바뀌었다고 그죠? 뭐 이름이? 이 종목도 2월 달에 예상이 됐었고 그다음에 욕십자도 있었고 녹십자. 뭐 다음에 H&M, 다음 SKC 같은 종목들이 일단 안 됐어. 아무것도 안 됐구나.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꼭 얘네들이 편입됐다 그래서 주가가 다 올라가진 않아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영향력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실적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서는 그게 단기간에 갔다가 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참고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준비한 건 뭐냐면 코리아 인덱스의 흐름을 한번 제가 가져왔습니다. 영어야. 영어시야. 제가 항상 말하지만 선과 빨간색만 보면 오케이. 오케이. 뭔지 알겠지? 오케이. 언더스탠드. 여기 파란색 있죠? 네. 파란색이 이제 코리아 인덱스예요. 한국 인덱스고 노란 거 이머징 마켓의 인덱스에 있다고 그랬죠. 노란 게 그 시장의 흐름이에요. 거의 비슷하게 하다가 요 근래 보면 노란 거보다는 참 여기 All Country World Index 전 세계 지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수도 이렇게 나타내서 찾을 수 있고 코리아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네. 예. 지수를 선정하려고 그러면 종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쵸.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그거지. 그렇지. 뭐냐? 그래서 보면 106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많다. 106개가 있는데 얘네들이 얼마만큼 반영하냐면 한국 전체 시장의 85%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그냥 큰 애들만 모아놨다는 거예요. 거의 다네. 와. 자,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어. 그러면 이 MSCI 코리아 인덱스에는 도대체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 있을까?
삼성전자. 샘상 무조건이죠. 어. 아, 요새는 그냥 그 무조건 모르면 그냥 그거야?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종목. 맞아? 영어다. 왜 영어예요? 아, 이게 MSCI 홈페이지에 제가 영어다. 가지고.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종목인데 왜 다 영어예요? 영어야? 근데 자세히 봐봐. 여기 종목 자세히 봐보면 삼성 일렉트로닉 하이닉스. 오, 하이닉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여기 이게 뭐예요? 프레프? 우선주. 아니야. 삼성전자. 우선주도 인기가 많네. 종목 중에 영향력이 지금 얘네들이 몇 프로입니까? 4.94. 4.94. 근데 삼성 하나만 31%입니다. 야. 와. 그래서 쭉 보면 뭐 현대부터 해서 셀트리온, 카카오, 다 포스코 이런 것들 종목들이 코리아 인덱스에 들어가서 지수로 산출이 돼요. 그러니까 시가총이 큰 애들을 위주로 지수에 편입을 시키는 거야. 그래야 그 시장 전체의 흐름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 순위가 약간 좀 더 신뢰성이 약간 있는 것도 같아요. 근데 편입됐다고 그래서 무조건 갖고 있다. 아, 나 뭐 이제 대박 났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냥 그만큼 굉장히 약간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종목이다. 그렇죠. 라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앱에 보면 관심 종목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있죠. 거기에다가 올려놔가지고 얘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 공부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월 말 이후에 6월부터 어떻게 갈까? 아, 얘가 잘 가는구나. 편입됐더니 그럴만한 가치가 있네. 아예 아니네. 경기가 더 우선이네. 요거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만 올립니까? 네? 거기만 올립니까? 뭐야? 안 사고요? 뭐요? 아, 뭐요라니요, 선생님. 사요, 그래서 사지 마요. 사지 마요, 사요는 자, 끝냅시다. 이렇게. 투자는 본인의 어물죠? 선택에. 들었지? 이거야, 이거. 오늘은 MSCI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글로벌 증시 상황에 대한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주식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M이냐? 아, 이거 하트입니다, 하트.